미국 주식이 285% 오를 때 코스피는 35%, 17년이에요. 적금이라고 해도 너무 짠 적금이죠? 쪄내는 이유가 있어. 지난달 코스피가 6천을 뚫었어요. 그러면 이제 박스권 졸업일까요? 사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PBR은 여전히 미국의 4분의 1, 1.3배에서 멈춰 있거든요. 17년 동안 한국 주식만 멈춰 있던 진짜 이유. 그리고 지금 막 깨진 게 졸업인지 잠깐 깬 건지, 내 ISA에서 뭘 점검해야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지, 끝까지 따라가 보면 보입니다. 먼저 시간을 한번 못 박을게요. 코스피가 처음 2000을 찍은 게 2007년 7월, 그리고 2024년 4월, 슈카월드가 박스피를 한탄하던 그 시점에 코스피는 약 2705, 17년 동안 딱 35% 올랐어요. 같은 17년에 미국 S&P 500은 플러스 285%, 일본 니케이는 플러스 147%, 인도 센섹스는 플러스 400%대로 갔습니다. 17년이면 적금이지. 그것도 너무 짠 적금. 왜 이게 굴욕이냐? 가격표를 까보면 더 선명해요. 2025년 12월 말 한국거래소 기준 한국 코스피 PBR은 1.3배, 같은 시점 미국이 4.8배, 대만이 3.4배, 세계 평균이 2.3배, 옆 동네 일본도 1.5배입니다. PBR이 뭐냐? 회사 장부에 100만원어치 자산이 적혀 있을 때 시장이 얼마에 사주냐는 거예요. 한국은 130만원에 사주는데 미국은 같은 100만원짜리를 480만원에 사줍니다. 게다가 한국 기업이 그 자산으로 버는 ROE 10년 평균은 8.0%, 미국은 14.9%, 장고보다 싸게 수익률도 적게. 이게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한 줄 정의예요. 여기서 누군가는 이렇게 묻겠죠? 그런데 지금 코스피 6천 아니냐고. 맞아요. 2025년 한 해 플러스 75.6%로 G20 1위, 2026년 1월 22일 5천을 찍고 한 달 만인 2월 25일 6천을 뚫었습니다. 그런데 PBR은 여전히 1.3배 그 자리예요. 가격은 점프했는데 가격표 비율은 그대로. 그래서 이게 진짜 졸업인지 잠깐 깬 건지 끝까지 따라가야 보입니다. 더 아픈 건 내 지갑 쪽이에요. 한국 주식 투자자는 2024년 기준 약 1440만 명, 5년 만에 840만 명이 새로 들어왔어요. 직장인 2명 중 1명이 어딘가에 코스피 한 조각을 들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동안 ISA, 연금저축, IRP에 코스피 ETF를 적립식으로 사두고 잊고 있었다면 그 돈은 17년의 절반쯤 잠을 자고 있었던 셈이에요. 같은 5년 적립식으로 코덱스 200은 약 플러스 60%, 같은 기간 S&P 500은 약 플러스 120%, 같은 월급에서 같은 금액을 같은 방식으로 넣었는데 결과는 2배 차이가 납니다. 그럼 한국 주식은 왜 안 올랐을까? 첫 번째 이유는 한국 기업이 돈을 벌고도 그 돈을 어디에 쓰는가입니다. 장면 하나만 같이 떠올려 볼게요. 미국 회사가 1년 장사해서 돈을 벌었어요. 그 돈으로 시장에 풀린 자기 회사 주식을 다시 사들이고 사들인 주식을 소각하고 남은 건 배당으로 풀어요. 주식수가 줄어드니 한 주의 가치는 자연스럽게 올라가요. 흐름의 끝에 항상 주주가 서 있어요. 같은 시간 한국 회사가 1년 장사해서 돈을 벌었어요. 자회사를 새로 하나 만들고 그 자회사에 일감을 몰아주고 그 자회사 지분 뒤에는 특수관계인이 서 있어요. 흐름의 끝에 주주가 아니라 대주주가 서 있어요. 자본시장 연구원이 본 최근 4년 평균 총주주 환원 비율은 한국이 38%, 미국이 86%예요. 2배 차이가 넘어요. 같은 자본주의 게임인데 보드게임은 같고 한국 테이블엔 2줄이 하나 더 그어져 있어요. 주주에게 가는 길 한가운데에 자회사 한 칸, 특수관계인 한 칸이 더 끼어 있는 거예요. 그 칸을 지날 때마다 돈이 한 번씩 새어나가요. 숫자를 좁혀볼게요. 2021년 한국 상장사 평균 배당 성향은 19%, 글로벌 비교에서 거의 바닥이에요. 같은 해 대만은 55, 영국은 48, 독일은 41, 프랑스는 39, 미국은 37, 중국도 35였어요. 한국만 19. 회사가 100만원을 벌면 19만원만 주주에게 가고 81만원은 회사 안쪽에 그대로 머무는 구조예요. 그 81만원이 다시 주주에게 흘렀다면 박스권은 진작 깨졌을 거예요. 그 돈이 어디로 갔느냐가 다음 단서예요. 쌓이기만 한 자본은 결국 효율로 드러나요. 한국 대기업 286곳을 추적한 자료에서 평균 ROE는 2021년 10.1%였는데 2023년엔 5.2%로 거의 반토막이 났어요. 키움 자산운용이 본 2024년 코스피 평균 ROE는 7.2%로 또 한 번 떨어졌어요. 자본은 17년간 계속 늘었어요. 회사 곳간엔 돈이 더 쌓였어요. 그런데 그 돈으로 더 잘 벌지도 못하고 주주에게 돌려주지도 않아요. 자본은 잘 굴려서 돌려주는 게 본업이에요.
안 굴리고 안 돌려주면 시장은 그 회사를 싸게 사줘요. 우리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부르는 건 사실 이 한 줄이에요. 자, 17년 동안 한국 회사 곳간에 쌓인 그 돈 어디로 갔을까요? 배당으로 충분히 안 갔고 자사주 매입과 소각으로도 충분히 안 갔고 더 잘 굴리는 사업에도 안 갔어요. 그럼 어디로 흘렀는지 그 길을 따라가 보면 17년 박스권의 진짜 이유가 바로 거기서 나와요. 그래서 내 지갑은요, 코스피 ETF에 1000만원을 5년 적립했다고 쳐볼게요. 같은 기간 코덱스 200은 약 60%, S&P 500 ETF는 약 120%가 올랐어요. 단순 적립식 비교로 약 600만원의 격차가 내 계좌 안에 그대로 찍히는 거예요. 600만원이면 1년치 보험료, 한 학기 등록금, 작은 차 한 대 보태는 돈이에요. 그게 단순한 시장 분위기 차이가 아니에요. 자본을 굴리는 룰, 그리고 번 돈을 주주에게 돌려주는 룰의 차이가 5년 동안 내 통장에 그대로 적립된 거예요. 곳간에 쌓인 그 돈 어디로 갔을까요? 따라가 보면 한 줄이 나옵니다. 룰이 그렇게 짜여 있었어요. 세계경제포럼 WEF의 2017에서 2019 글로벌 경쟁력 보고서 기준으로 한국 소액주주 보호 순위가 92위에서 124위 사이를 오갔어요. OECD 최하위권이에요. 같은 자료에서 이사회 효율성은 한때 126위, 기업 윤리는 92위권이었어요. 한국 사회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회사가 돈을 벌어도 주주에게 가는 길이 좁게 깎여 있는 거예요. 길이 좁으면 물이 흐르다 멈춰요. 박스권은 시장 분위기 문제가 아니라 길의 폭 문제였던 셈이에요. 17년 정체의 첫 번째 단서가 여기 있어요. 길이 어떻게 좁아지는지 가장 유명한 한 가지를 풀어볼게요. 이름하여 자사주 마법이에요. 비유부터요. 같은 가게가 매년 매출을 늘려요. 그런데 사장이 친척 회사를 하나 만들어서 알맹이만 그쪽으로 빼가요. 가게 간판은 그대로인데 진짜 돈은 친척 회사로 흘러요. 손님이 보는 매출은 늘었는데 동업자 몫은 묽어져요. 주식시장에서 이게 어떻게 굴러갔는지 따라가 볼게요. 회사가 자기 주식을 30%쯤 들고 있다고 해보죠. 이걸 자사주라고 해요. 대주주 본인 지분도 30%라고 해볼게요. 여기서 회사를 두 개로 쪼개요. 인적 분할이라는 절차예요. 기존 회사가 그대로 살고 알짜 사업만 떼서 새 회사를 만들어요. 이때 한국 룰에선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모 회사가 들고 있던 자사주에도 새 회사 주식이 자동으로 배정됐어요. 그러면 대주주는 자기 돈을 한 푼도 안 들이고 새 회사 의결권을 30%에서 40% 가까이로 끌어올려요. 주식을 새로 사지도 않았고 회사가 번 돈을 주주에게 더 돌려준 것도 아니에요. 그냥 분할 한 번에 지배력이 진해져요. 반대편 일반 주주의 몫은 그만큼 묽어지고요. 회사가 같은 이익을 내도 내 몫은 줄어드는 거예요. 이게 합법이었어요. 17년 동안요. 박스권 차트 뒤에 이 한 줄이 깔려 있었어요. 같은 결의 다른 카드가 물적 분할이에요. 알짜 사업을 따로 떼서 새로 상장하는 방식이에요. LG화학이 LG에너지솔루션을 떼낸 사례를 떠올려 보세요. 2020년 9월 분할이 정해졌고 2022년 1월 새 회사가 상장됐어요. 새 회사는 상장 첫날 시가총액 약 118조 원으로 코스피 2위로 직행했고 같은 시기 모회사 LG화학 주가는 11.5% 빠지면서 시총 6조 원 넘게 증발했어요. 카카오그룹도 2021년 12월 비슷한 흐름과 임원 스톡옵션 매각이 겹치면서 시총 약 30조 원이 사라졌어요. 회사 안에 알짜가 있을 때 그걸 쪼개서 새로 상장하면 대주주는 모회사 지분에 더해 새 회사 지분을 추가로 받아요. 모회사 일반 주주는 알짜만 빠진 껍데기를 들고 남아요. 분할할 때마다 일반 주주는 묽어지고 대주주는 진해지는 거예요. 또 한 번 묽어지는 거죠. 자, 이게 17년 박스권의 가장 큰 한 줄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나와요. 정부도 이 구조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2024년 방안에서 인적 분할 시 자사주 신주 배정 금지가 도입됐어요. 물키던 길 하나가 그제야 막힌 거예요. 그게 다음 단서예요. 그래서 내 지갑은 내가 가진 코스피 ETF는 200개 회사를 묶어놓은 바구니예요. 그 안에 한 번씩 묽어진 회사가 섞여 있었다는 뜻이에요. ETF가 답답했던 이유 중 하나가 여기 있어요. 자, 정부도 이 구조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2024년 2월에 밸류업 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같은 해 9월에는 코리아 밸류업 지수를 띄웠어요. 2025년 7월과 9월에는 1차, 2차 상법 개정을 통과시켰어요. 핵심 한 줄은 이거예요.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바뀌었다는 것. 이사가 대주주만 보고 일하던 시대가 법 문장 위에서는 닫힌 거예요.
이어서 2025년 3차 개정에서 자사주 의무 소각이 들어갔고요. 신규로 매입한 자사주는 1년 안에 태워야 해요. 2026년부터는 전체 코스피 상장사가 밸류업 공시를 사실상 의무로 하게 돼요. 일본은 어땠냐면 2014년에 스튜어드십 코드, 2015년에 거버넌스 코드, 그리고 2023년에 도쿄증권거래소가 자본비용 경영을 요구했어요. 코드 도입부터 분출까지 약 8년에서 10년이 걸렸고 그 끝에 니케이 평균 주가가 2024년 2월 4만 선, 2025년에는 5만 선을 넘었죠. 한국은 일본이 10년 걸려 쌓은 숙제를 2024부터 2026, 23년에 몰아서 하고 있는 거예요. 효과는 누적 3년에서 5년이 지난 뒤에 본격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행동도 실제로 바뀌고 있어요. 2025년 한국 자사주 매입은 21.4조 원, 전년보다 54% 늘었어요. 의무 소각이 통과되니까 회사들이 미리 움직인 거죠. 같은 해 코스피 상장사 2651곳 중 694곳이 47.99조 원을 배당했고 전년보다 15.3% 증가했어요. 발표만 한 게 아니라 회사 지갑이 주주 쪽으로 살짝 열린 거예요. 그래서 2025년 1월 초 0.84배였던 코스피 PBR이 2025년 12월 말에 1.35배까지 올라왔어요. 외국인은 2024년에 약 50조 원을 사들였고 2025년 코스피는 75.6% 올랐어요. 거래 인프라도 같이 움직여요. 2026년 9월 14일부터 한국거래소 정규 거래 시간이 6시간 30분에서 12시간으로 늘어났고 2027년 말에는 24시간 거래까지 잠정 목표로 잡혀 있어요. 명분은 외국인 야간 매매와 미국 시장 대응이에요. 그런데 양면이 있어요. 유동성과 접근성은 늘어나지만 새벽 정보 비대칭이 같이 커져서 직장인이 졸린 눈으로 따라가기 어려운 구조도 함께 생기는 거예요. 박스권을 깨는 도구일 수도 있고 한국 테이블 위에 올라온 또 하나의 줄일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다음 편에서 ETF 세금 구조와 함께 이 시간을 어떻게 다룰지 짚을게요. 그래서 6천을 돌파한 지금이 졸업일까요? 절반만 졸업이에요. PBR 1.35배는 분명 올라온 숫자지만 2025년 말 기준 미국 4.8배의 약 4분의 1이고 세계 평균 2.3배의 절반밖에 안 돼요. 일본 패턴을 보면 코드 도입 후 본격 분출까지 8년에서 10년, 한국은 이제 1, 2년 차예요. 그래서 내 지갑은 정책이 한 층씩 쌓이는 시간 위에 적립식이 같이 굴러가야 효과가 와요. 한 달 출렁임에 끄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가 분기에 한 번만 챙기면 되는 게 뭔지 마지막에 정리해 드릴게요. 코스피 17년 박스피는요, 한국 사회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돈이 주주에게 흐르지 못하게 짜인 룰 때문이었어요. 쪄내는 이유가 있어. 자본 효율은 줄고 주주 환원은 적어지고 자사주 마법과 물적 분할이 일반 주주를 묽게 만들고 그 결과 내 ISA 연금저축 안에 코스피 ETF가 17년 동안 거의 잠을 자고 있었던 거예요. 보편 룰 위에 한국 룰이 한 줄 더 깔리고 그 끝이 결국 내 월급에서 빠져나간 적립금액까지 닿아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번에 딱 한 가지만 해보세요. 내 ISA 연금저축에 들어있는 코스피 ETF 한 종목을 골라서 그 ETF가 담은 상위 10개 회사의 3가지를 점검하는 거예요. 최근 1년 자사주 매입 소각 공시가 있었는지, 배당 성향이 30%를 넘는지, 그리고 물적 분할 이력이 있는지, 다음 결산 공시가 올라오는 한 주 한국거래소 카인드 공시 사이트에서 종목명만 검색하면 한 종목당 1분 컷, 5종목 보면 5분이에요. 무료고 공식 1차 자료입니다. 자사주 소각, 배당, 물적 분할, 이게 정확히 박스권을 만든 3가지 룰의 정반대 방향이거든요. 그리고 한 줄만 더, 내 ISA 연금저축 안에서 코스피 ETF가 차지하는 비중을 한번 적어두세요. 5%인지 30%인지. 일본이 거버넌스 코드 도입하고 본격 분출까지 8, 10년 걸렸어요. 한국은 1, 2년 차예요. 이 비중이 다음 3년 동안 어떻게 움직이는지가 정책 누적이 내 지갑에 닿는 속도예요. 정량으로 한국 PBR이 1.35배에서 일본 수준 1.5배까지만 따라잡아도 코스피 ETF 5년 누적 적립이라면 단순 환산 11%포인트 정도가 더 붙어요. 작아 보이지만 17년을 기다린 사람한텐 큰 한 줄입니다. 분기 결산 공시 시점마다 카인드 5분, 그리고 내 비중 메모, 이 2줄이면 돼요. 지난 편 기억나세요? 한국이 보험을 세계 5위로 드는 건 사회 안전망에 뚫린 구멍 때문이라고 했죠. 그 구멍 옆에서 17년간 돈이 자라야 했을 또 한 곳이 바로 한국 주식시장이었어요. 보험으로 메우는 안전망 구멍, 그리고 박스권에 갇힌 자본시장, 둘 다 같은 한국 테이블 위 추가줄이에요. 보드게임은 같은
같은데 한국 테이블엔 2줄이 하나 더. 다음 편은요. 같은 코스피라도 한국 ETF로 사느냐 미국 ETF로 사느냐에 따라 세금 구조 한 줄로 같은 수익도 손해쥐는 돈이 2배 갈라지는 이야기예요. 17년을 적립식으로 버틴 사람일수록 다음 편이 더 아플 겁니다. 카인드 5분, 내 비중 한 줄, 쪄내는 이유가 있어요.